자,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 시간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죠. 수주로염 제1과목 수주로염 개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주로염 전반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또는 시험 범위는 좀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어요. 뒤에 이제 다루게 될 뭐 법규라든가 상하수도 계획 또는 수주로염 공정 시험 기준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법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만 출제가 되고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시설 기준하고 하수도 시설 기준에만 나오는 반면에 여기 지금 수주로염 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범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광범위한데 대신에 난이도는 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전체 과목 중에서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수주로염 개론은 총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물의 특성 및 수자원에서부터 수주로염 현상, 수질화학, 수질생물학, 수자원 관리, 하천, 호수, 해역에 대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수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이렇게 다뤄보면 됩니다. 먼저 출제 빈도를 보면 여기에 별이 1개에서부터, 1개가 어디가 있을까요? 별이 하나에서부터 2개, 3개, 별이 5개까지 있습니다. 별이 5개, 뭐 침대회사의 광고 카피 같은데, 별이 5개는 매회 출제되는 겁니다. 기사시험, 산업기사 시험 볼 때마다 매회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별이 4개 정도로 되어 있는 거는 한 번씩 건너서 2회마다 출제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별이 3개인 거는 3회마다 출제되고, 그리고 별이 2개인 거는 지금까지 한 5번 이상 출제됐던 것들, 별이 하나인 거는 최소한 2번 정도 이상은 출제가 됐던 것들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때 여기 1과목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럴까요? 감을 잡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최근 6년간의 기출된 횟수를 보니까 기사는 별이 4개, 산업기사는 5개.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매회 한 문제씩 나왔다는 것이고, 기사인 경우에는 매회는 아니지만 한 번 건너 정도 2회마다 한 번씩, 한 번 건너 정도만은 매번 시험에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물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특히 산업기사인 경우에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이 가지고 있는 수소결합, 우리가 대학교 몇 학년 때 이걸 배울까요? 한 1학년 정도에 아마 배우지 않았나 싶은데, 또는 고등학교 때도 이미 배웠었죠.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물이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결합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르나, 그러니까 불소라든가 수소 또는 질소 원자 사이에 이런 불소, 산소,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분자가 있어요. 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런 물 분자가 옆에 이웃한 분자와의 이웃한 분자가 있을 때 그 수소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즉 분자 간에 매우 강한 결합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보면 그렇군요 하다가 이게 지문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물 분자는 물 분자 내에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지문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분자 간 결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물을 형성하고 있죠. 이 분자 내부에서는 수소 결합이 아니야. 여기 내부에서는 뭔가 하면
자,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어. 이게 물 분자를 형성하는 구조식이죠. 여기에 물 분자 내의 결합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유 결합입니다. 그리고 물 분자 간의 결합이, 이 결합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소 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가끔씩 볼 때 수소 결합은 물 분자 간의 결합이지 물 분자 내에 있는 결합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착안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 놓쳤네. 자, 잠깐 뒤로 다시 돌아가서 물 분자가 산소가 수소와의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언뜻 보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주보고 있지 않고 104.5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비대칭으로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이 극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이 극성을 띠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여기 있는 것들을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용매를 저장한다. 물의 대부분은 녹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물에 녹죠. 그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물이 극성을 띠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비열이 크다. 열 용량이 커서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 지구에 바닷물이 많아서 지구의 온도 변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 생물체 내에 물이 많아서 온도 변화가 체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물이 가지고 있는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또 융해열과 직말열이 크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체에 녹이는데 들어가는 열이 많이 들어가고 이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는데 많은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의 온도 조절 기능이라든가 생명체의 체온 유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알고 있듯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물은 분자량이 얼마죠? 18입니다. 물 분자는 18인데 분자량 다른 화학 조성이라든가 분자량이 비슷한 거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0도씨에서 녹고 100도씨에서 끓죠. 분자량에 비해서 또는 화학 조성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또 표면 장력이 크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물방울이 물 모양이 물방울이 서로 당겨서 표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힘이죠. 그 표면 장력이 커서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고 물방울이 동그란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면 부피가 커진다. 물은 최대의 밀도를 언제 나타내는가 하면 4도씨에서 최대의 밀도를 나타내죠.